금강산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가다 바다와 부딪힌 끝자락, 맑고 푸른 물속에서 고개를 내민 굳건한 화강암 봉우리들을 파도는 오랜 시간 갈고 닦아 또 하나의 12,000봉을 만들었습니다. 해금강이라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작품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이곳은 강원도 휴전선 이남 최북동쪽에 위치한 고성 통일전망대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휴전선은 서쪽으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를 지나 가장 동쪽 고성에 이르러서는 북으로 한참을 치고 올라갑니다. 휴전 이전까지 38선은 이곳으로부터 80여 킬로미터나 남쪽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백담사, 오색약수, 한계령 등의 설악산 일대도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비산과 삼월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군과의 7차례에 걸친 치열한 고지 쟁찰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활약으로 우리는 남한의 동북쪽 끝에 올라와 해금강이라는 자연의 경이를 마주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일전망대가 자리잡은 고성군은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으로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을 경계로 통천군과 접하고 동쪽은 동해, 서쪽은 향로봉을 경계로 하여 인제군에 접하였으며 남으로는 속초시 장사동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은 옹진군, 철원군과 함께 남북한에 모두 존재하는 군입니다. 남한이 대부분을 차지한 철원군과 달리 고성군은 남북의 면적차가 크지 않고 각각 절반 정도를 나눠 가졌습니다. 정확히 면적으로만 보면 남쪽의 원래 고성군 영역이 더 넓지만 고성읍, 장전읍 등 분단 이전 주요 행정 경제 중심지는 북쪽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군청 소재지였던 고성읍 일부가 남한으로 넘어갈 정도로 경계선이 북쪽으로 올라오자 북한 당국은 군청을 최북단이었던 장전읍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통천군 임남면 일대를 고성군에 편입하여 현재는 북한의 고성군 면적이 남한의 고성군에 비해 조금 더 넓은 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야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풍광이지만 급한 경사의 산이 바다에 접하고 해안가에 바위와 절벽이 뒤섞여 있는 곳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지로 이용할 만한 땅이 부족하고 배를 정박시키거나 띄우기 위험하기에 어업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고 있지 않은 곳이라서 그랬는지 해금강이 세상에 알려진 건 300여 년 전에 불과합니다. 숙종 24년 3월 고성군수로 있던 남택하는 이곳을 발견하고는 금강산의 얼굴빛과 같다 하여 해금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합니다.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불교의 화엄경에 해동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했고 금강산의 주봉은 경전을 형성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에서 따온 비로봉입니다. 금강산은 크고 작은 사찰들도 많아 한반도에 있는 다른 어느 산보다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산입니다. 물이 지어 달리는 말의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말무리 반도에서 말발굽에 먼지가 있는 것처럼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무리 반도 아래에 있는 바위 섬들에도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현종암은 인도의 어떤 스님이 금강산 유점사에 불상을 모시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다가 배가 뒤집혀서 생긴 섬이라 하고, 복선암은 배가 뒤집힌 형상,
부처바위는 배에 싣고 있던 불상의 형상, 사공바위는 그때 노를 젓던 사공의 형상이라 합니다. 전망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철길과 도로는 남쪽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동해 북부선 철길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이용했던 육로입니다. 지금은 모두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해 북부선은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철길입니다. 저 철길을 통해 금강산을 지나 우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를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프랑스 파리를 간 다음 프랑스에서 도버 해협의 해저 터널을 지나 영국으로 갑니다. 이윽고 런던에서 해리포터가 호그와트행 급행 열차를 탔던 킹스 크로스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해금강을 보지 않고서는 금강의 미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강한 바람과 함께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거센 파도가 해금강 바위들에 부딪히며 포말이 만든 하얀색을 더하고 천태만상의 무령을 연출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생각됩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바다 아래로는 청정자연의 해조류가 이리저리 춤을 추고 초록빛 플랑크톤이 가득 차 있어 이를 먹고 사는 섭, 굴, 성게, 해삼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합니다. 금강산 12,000 봉우리 중 바다로 향하는 마지막 봉우리는 낙타처럼 생겨 낙타봉이라고도 하는 구선봉입니다. 구선봉이라는 이름은 옛날 아홉신선이 산마루에서 바둑을 두었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합니다. 봉우리를 살펴보자니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초연한 듯한 풍경으로 내가 신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신선의 세계로 들어온 곳인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파란 호수의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구선봉 아래에 선녀들이 놀았다는 가모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저곳은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춰 승천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았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접경 지역인 만큼 우리와 북한의 군사시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국지봉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것이 북한의 레이더 기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레이더 기지라기보다는 통신시설을 갖춘 부대가 주둔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북서쪽을 보면 금강산의 내금강 동쪽에 있는 외금강의 일부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직에 가까운 화강암 덩어리 절벽이라 오르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저는 금강산을 개방할 당시에 가보지 않았지만 저곳은 계곡미가 무척 뛰어나다고 합니다. 봉우리들은 다들 나름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끄덕이게 하며 이어져 있습니다.
저 지점에서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을 마주볼 수 있는 이 일대까지 차지하게 된 중요한 격전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월비산과 사모일고지입니다. 월비산은 건봉산 줄기가 동해로 뻗으면서 형성된 표고 459m로 고성 서남쪽 5km 지점에 돌출된 산으로 달이 솟는 것이 마치 날아오르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모일고지는 원래 366m인 산이었는데 대포와 함포 사격, 폭격 등으로 351m가 되어져 붙여진 이름입니다. 국군 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11사단 등은 강원도 고성군의 월비산과 사모일고지 탈환을 위해 1951년 10월 중순부터 휴전 직전까지 7차례에 걸쳐 고지 쟁탈전을 치렀습니다. 이 지역은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한 전투였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북측에 피탈됐지만 더는 전선이 밀리지 않은 덕분에 현재 38도선 북쪽인 설악산 일대와 거진 간성 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군의 지속적인 함포 사격 지원과 더불어 공군은 무스탕이라 불리는 F-51 전폭기가 강릉에 있는 제10 전투비행단에서 총 1538회를 추격해 적 핵심 시설 및 진지, 벙커를 파괴하는 전가를 올렸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전투기는 이곳 고지 쟁탈전에 활약했던 F-51이 아닌 F-86 세이버 전투기입니다. 이 세이버 전투기도 한국전에서 대단히 많은 활약을 했지만 이곳에서 활약했다고 해서 전시되어 있던 무스탕이 왜 세이버로 바꾸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 통일전망대를 관할하고 있는 22사단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북단이자 휴전선의 동쪽 끝을 맡고 있습니다. 22사단의 특이한 점은 휴전선과 해안 경계를 동시에 모두 맡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성지역이 휴전선에서 불쑥 올라온 관계로 남쪽을 제외한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 해안을 지키고 있다는 특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지도 길어 사단이라는 한정된 인력 속에서 필요 인력이 많아야 할 듯 싶습니다. 거기에 22사단 내에는 절벽과도 같은 극경사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강원도 특유의 산악지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생이 많을 듯한 사단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